대기업 부장, 퇴직 후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은퇴 후 생존기.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는 은퇴하면 편히 쉬면서 여행 다닐 줄 알았지? 아들이 던진 한마디에 58세의 김 부장은 헛웃음을 지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담았고 임원 바로 아래인 부장까지 올라갔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후배들도 그를 존경했다. 하지만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나니 현실은 달랐다.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남들이 좋다고 하는 창업도 해봤지만 금세 돈만 날렸다. 결국 선택한 건 배달 아르바이트.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그런데 김 부장만 그런 게 아니었다. 대기업에서 성공한 줄 알았던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사람들조차 예상치 못한 은퇴 후의 삶을 맞닥뜨리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는 대기업 다니면 퇴직 후에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착각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준비 없는 은퇴는 곧 생존 싸움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충격을 받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현실을 피할 수 있을까? 은퇴 후 맞닥뜨리는 냉혹한 현실. 퇴직 후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은 대부분 수입이 끊기고 난 뒤다. 사람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 3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 57세 대기업 영업부장 퇴직 후 재취업 실패. 박 부장은 57세에 퇴직한 후 내가 어디 가서 못할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 젊은 시절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했고 회사에서 실적도 좋았다. 하지만 막상 재취업 시장에 나오니 그를 원하는 곳이 없었다. 경력? 오히려 독이 됐다. 영업 경력 30년이라도 50대 후반이면 채용이 어렵습니다. 몇 번의 면접 끝에 들은 말이었다. 고연봉을 받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경력이 많을수록 연봉이 높을 거라는 부담을 기업들이 느꼈다. 결국 그는 1년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배달 대행 일을 시작했다. 퇴직금? 2년도 못 버텼다. 퇴직금 3억 원이면 오래 버틸 줄 알았지만 1년 만에 절반이 사라졌다. 대출 상환, 생활비, 자녀 교육비가 빠져나가니 돈은 금방 바닥났다. 결국 그는 하루 10시간씩 오토바이를 타며 돈을 벌고 있다. 해결책. 퇴직 전에 이직할 곳을 먼저 확보하라. 연봉이 낮아도 퇴직 후 일할 자리를 미리 준비하라. 두 번째 사례 60세 대기업 연구원 퇴직 후 창업 실패. 이 과장은 대기업 연구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60세에 퇴직했다. 나름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퇴직 후 카페 창업을 했다. 현실 창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퇴직금 2억 원을 들여 작은 카페를 차렸다. 하지만 장사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월세,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결국 2년 만에 가게를 접었다. 퇴직 후 창업은 리스크가 크다. 경험 없이 창업을 했다가는 퇴직금을 날리기 쉽다. 초보 창업자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초기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 해결책. 창업 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하라.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지 마라. 여유 자금을 남겨라. 세 번째 사례 55세 대기업 인사팀장 퇴직 후 자영업으로 전향. 김 팀장은 55세에 명예퇴직을 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창업이나 프랜차이즈를 고민했지만 그는 신중했다. 대신 퇴직 전부터 작은 컨설팅 일을 준비했다. 퇴직 후에도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는 퇴직 전에 노후 대비 커리어를 구축했다. 평소 강의를 하거나 후배들을 코칭해주던 경험을 살려 작은 인사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덕분에 퇴직 후에도 수입이 꾸준히 들어왔다. 해결책.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라.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일을 만들어라. 퇴직 후 삶을 망치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다녔으니 은퇴 후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위 사례처럼 준비 없이 퇴직하면 금방 경제적 위기에 빠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 삶을 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은퇴 후 생존 전략 3가지. 퇴직 전부터 새로운 일을 준비하라. 퇴직 후에 처음부터 새 일을 찾으려 하면 늦다. 50대부터 관심 있는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라.
소비 수준을 낮춰라. 퇴직 후에도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하면 돈이 금방 바닥난다. 소비 습관을 미리 조정하고 퇴직 후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산해 둬야 한다.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만들어라. 작은 컨설팅, 강의, 온라인 비즈니스 등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연봉이 낮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중요하다. 은퇴 후 삶은 준비된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 퇴직 후 삶이 힘든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대기업 다녔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하다. 퇴직 후 삶은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의 퇴직 후 인생은 지금부터 결정된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은퇴 후에도 살아남는 법, 과학과 데이터로 본 현실적인 생존 전략. 은퇴 후 심리적 충격이 더 큰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가장 큰 문제를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충격과 무기력함이 더 큰 위협이다. 은퇴 후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증가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내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왜 그럴까? 사회적 역할 상실. 회사에서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동료와 함께 일하며 인정받았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급격한 자존감 저하가 나타난다. 일상의 구조가 무너짐. 직장에 다닐 때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해진다. 경제적 불안감.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은퇴자 중 70% 이상이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퇴직금이 있어도 23년 만에 바닥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심리적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핵심은 새로운 역할 찾기에 있다. 뇌과학으로 본 은퇴 후 활력을 유지하는 법?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의 히포캠퍼스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활성화된다. 즉,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면 뇌가 젊음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미국 신경과학 저널 유로 사이언스 저널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노년층은 뇌세포가 더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향상된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마가 위축되며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도전을 하라. 첫 번째 해결책 은퇴 후에도 계속 배우기.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노후 만족도가 3배 높다. 이는 단순히 대학을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뇌를 계속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악기 연주를 시작하기. 온라인 강의를 듣고 새로운 기술 배우기에 영상 편집, 코딩. 사례 61세 IT 개발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변신. 퇴직 후 1년 동안 무기력했던 한 IT 개발자가 유튜브에서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수입원이 되었다. 배움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새로운 직업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해결책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은퇴 후 외로움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실제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6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퇴직 후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모임에 참여하기, 독서 모임, 등산, 자전거, 동호회 등.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에 퇴직자, 커뮤니티, SNS 그룹, 봉사활동이나 지역 행사에 참여하기. 사례 58세 퇴직자, 농촌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새 삶을 찾다. 대기업을 퇴직한 김 씨는 도시에서 혼자 생활하며 우울증을 겪었다. 하지만 시골로 이사해 농사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건강도 좋아졌다. 돈이 없어도 사람들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다. 세 번째 해결책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작은 일 찾기. 퇴직 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 스트레스가 적다.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 1인 창업 예 블로그 운영, 온라인 강의 컨설팅, 파트타임 근무 예 마트, 작은 가게 운영, 배달 등.
본인의 경력을 살려 자문위원 활동. 사례 62세 전직 공무원 강사로 재취업. 퇴직 후 무기력했던 한 공무원은 퇴직 전에 했던 강의 경험을 살려 자영업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월 20만 300만 원의 고정 수입을 확보하며 경제적 불안을 해결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준비하라. 결론 은퇴 후에도 살아남으려면 1. 계속 배우고 뇌를 활성화하라. 2. 외롭지 않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3. 퇴직 후에도 적은 돈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미리 준비하면 퇴직 후에도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맞이하며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만은 괜찮겠지. 하지만 그토록 잘 나가던 친구가 은퇴 후 빈곤의 늪에 빠진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바로 그럴 리 없을 거야 라고 믿었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 빈곤의 늪에 빠진 친구 이야기 현실과 대비책. 퇴직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다가오는 삶의 큰 전환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곤 하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누구보다 잘 나갔던 친구의 퇴직 후 몰락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사례를 들어가며 왜 은퇴 준비가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사례 1. 연봉 1억을 벌던 친구, 퇴직 후 월세 걱정. 제 친구 어느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매년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어요. 누구보다 잘 나갔고 집안 살림도 넉넉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높은 연봉을 벌 때 생활 수준을 거기에 맞췄다는 거예요. 비싼 외제차, 고급 식당, 해외여행 등등 생활이 사치스러웠죠.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그는 이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퇴직금은 집 대출 갚는 데 다 쓰고 연금은 월세와 생활비로 빠듯했죠. 결국 은퇴 2년 만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좋은 소득이 많더라도 소비를 통제하지 않으면 은퇴 후 빈곤을 피할 수 없어요. 젊을 때부터 생활 수준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고 퇴직 후를 대비한 적절한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사례 2. 자영업으로 성공했지만 퇴직 후 실패한 B씨. 또 다른 친구 B는 오랫동안 자영업을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돈을 벌었어요. 퇴직 후에는 저축해둔 돈으로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는 퇴직 후에도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았어요. 특히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로 자녀 결혼 자금, 집 구입 지원 등을 하다 보니 자신을 위한 돈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결국 퇴직 후 5년 만에 모든 자산이 바닥났고 60대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죠. 교훈 자녀에게 모든 걸 지원하겠다는 마음은 부모로서 이해되지만 자신을 위한 자산은 반드시 따로 남겨야 해요. 자녀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부모는 자신을 위한 재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연금만 믿고 준비 없이 은퇴한 C씨. C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연금만 믿고 살았어요. 내 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저축이나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죠. 하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부모님 부양비가 갑자기 늘어나며 그의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그는 65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마저도 체력적으로 힘들어 오래 할 수 없었어요. 교훈 연금은 충분한 수입원이 될 수 없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한 비상금 마련과 더불어 추가적인 소득 창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소비 습관 점검하기. 지금의 소비 패턴을 살펴보세요. 소득이 많을 때 소비를 줄이고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생활을 낮추는 연습이 필요해요. 다양한 소득원 확보하기. 연금 외에도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준비해야 해요.
부업이나 투자 등을 통해 소득원을 늘려보세요. 예를 들어 작은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활용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건강관리.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일할 기회도 줄어들게 돼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마무리하며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단지 실패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하세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 대신 내가 준비해야겠지라는 태도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빈곤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퇴직 후의 삶이 두렵다고요? 사실 그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누구도 은퇴 후의 삶에 완벽히 준비되었다고 자신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두려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작게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퇴직 후 빈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해요. 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은퇴 준비를 돕는 작은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 습관을 바꿔라. 지금부터라도.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는 소비를 줄여야지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연습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비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임원 어씨의 사례에서 봤듯이 높은 연봉을 받던 사람도 소비를 줄이지 못하면 결국 은퇴 후에는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나가는 고정비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고급 커피 구독 대신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쓰지 않는 헬스장 멤버십은 취소하고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뒤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연습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퇴직 후에도 여유를 느끼며 살 수 있는 심리적인 준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소득원을 다양화하라.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삶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공무원 C씨의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그가 믿었던 연금만으로는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줄 뿐 삶의 질을 높이거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여유를 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원을 만들어야 할까요? 꼭 큰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발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강의를 하거나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자영업을 운영해 보는 겁니다. 또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도 좋은 방법이에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퇴직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퇴직 후에 뭐 해볼까? 가 아니라 지금부터 취미나 관심사를 발전시켜 수익 모델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세 번째, 건강은 최고의 자산.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소용이 없죠. 퇴직 후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많은 의료비를 쓰게 되면 퇴직금과 연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되라고 생각하곤 해요. 건강 관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나 가벼운 스쿼트, 런지와 같은 운동을 습관화해 보세요.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정서적 준비도 필요하다.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소외감입니다. 일터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의 가치를 잃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이는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분들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미리 자신만의 정서적 기반을 다져야 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내가 여기서도 필요한 존재다라는 느낌이 은퇴 후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의 삶은 미지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두렵다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세 가지 사례는 퇴직 후 빈곤의 늪이 단지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이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 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준비 하나가 퇴직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고 건강과 정서적인 준비를 병행한다면 퇴직 후에도 여러분은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두려운 날이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희망의 날이다. 이 말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당신의 은퇴 후 인생은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 과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며 은퇴 후의 계획은 막연히 미뤄두었던 많은 사람들이 막상 퇴직을 맞이하고 나면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매일같이 분주하게 살 필요도 없어진 인생 이막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어디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입니다. 최근 은퇴한 이들이 평생 살고 싶다며 극찬한 한국의 세 가지 명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풍경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안정, 여유로운 생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춘 이곳들은 은퇴 후의 삶에 새로운 빛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은퇴자들이 왜 이곳들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극찬한 한국의 명소 3곳, 평생 살고 싶은 이유.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 중 하나는 어디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까라는 질문입니다. 한평생 바쁘게 일하다가 은퇴 후 맞이하는 시간은 분명 다릅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그 행복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한 사람들이 직접 살아보고 극찬한 한국의 명소 3곳을 소개합니다. 이곳들은 단순히 풍경만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 의료 시스템, 여유로운 삶의 환경까지 갖춘 은퇴 후 삶의 최적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곳들을 선택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1. 강원도 속초 바다와 산이 주는 치유의 힘. 속초는 은퇴자들 사이에서 힐링의 도시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환경은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을 줍니다. 김정수 65시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속초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속초에서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서울에서는 늘 바빴어요. 출근하고 퇴근하면 TV 앞에서 잠들기 바빴죠. 그런데 속초에 오니까 모든 게 느려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하고 점심엔 근처에서 잡은 신선한 생선을 먹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물가도 서울에 비해 낮고 의료시설도 적당히 갖춰져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어요. 속초의 강점은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아서 월 15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연을 벗삼고 건강을 챙기며 사는 삶이 어떤지 직접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2. 전라남도 담양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전원생활.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담양은 대나무 숲과 함께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시골의 조용한 분위기와 동시에 필요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은퇴자들에게 딱 맞는 지역입니다. 이정숙 62시는 남편과 함께 은퇴 후 담양에 정착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담양에 오기 전엔 전원생활은 힘들다는 말이 많아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만큼 생활이 안정적이고 이웃들과 어울리며 대나무 축제나 지역 문화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요. 서울에선 돈 걱정이 가장 컸는데 여기서는 적은 생활비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네요. 담양의 또 다른 매력은 지역 주민들과의 따뜻한 교류입니다. 도시에서 느끼기 힘든 사람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 담양에서의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3. 제주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섬.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은퇴자들 사이에서 은퇴 후 살고 싶은 1순위 지역으로 꼽힐 만큼 인기가 많죠. 그러나 단순히 관광지라서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은퇴자들이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박성호 68씨는 제주도로 내려간 뒤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은퇴했을 땐 마치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오니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느낌이에요. 텃밭을 가꾸며 직접 농산물을 키우고 동네 사람들이랑 함께 요리 모임도 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서울에선 돈 걱정이 많았지만 여긴 집 한 채를 팔고 내려와도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더라고요. 제주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왜 이 세 곳인가요? 이 세 지역은 단순히 풍경만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은퇴 후 가장 필요한 요소인 경제적인 안정, 건강관리, 그리고 정서적 만족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곳들입니다. 경제적 안정 서울과 비교했을 때 월 생활비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의료와 안전 지역마다 의료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은퇴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정서적 만족, 자연과 어울리며 정신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속초, 담양, 제주도는 각각의 매력을 통해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하고 이웃들과 따뜻한 교류를 나누며 여유로운 삶을 사는 자신을요. 은퇴 후 삶,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한다. 은퇴 후엔 어디로 가서 살지?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도 이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한가로운 휴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장소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은퇴 후 살기 좋은 지역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고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안정은 기본이다. 우선 은퇴 후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노후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무리 꿈에 그리던 곳도 생활 자체가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비가 합리적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서의 생활비는 월 300만 원 이상을 쉽게 초과합니다. 반면에 속초나 담양 같은 지역에서는 월 15만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죠. 한 예로 속초로 은퇴 후 이사한 김영수 68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서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항상 불안했어요. 그런데 속초로 오니 전셋집도 더 저렴하고 물가도 낮아서 연금으로도 여유롭게 살 수 있더라고요. 은퇴 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경제적 안정은 은퇴 후 삶의 출발점입니다. 물가가 낮고 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는 첫걸음이죠. 2. 의료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건강은 은퇴 후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아도 의료시설이 부족하면 나이가 들수록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정착지를 고민할 때는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남 담양에 정착한 이정숙 62씨 부부의 사례를 들어보죠. 담양은 작은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근처에 큰 병원도 있고 응급 상황 시 광주로 이동하기도 수월해서 걱정이 없어요. 작은 병원에서는 가벼운 건강 검진도 자주 받을 수 있고요. 덕분에 시골에서 사는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지역별 의료 시스템이 노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합니다. 건강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택해야만 은퇴 후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3.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환경에서 정신적 만족을 찾자. 은퇴 후에는 단순히 건강이나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은퇴 후 중요한 행복 요인이죠. 제주도로 은퇴 후 이주한 박성호 68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주에 오기 전엔 그냥 관광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다르더라고요.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동네 사람들과 소규모 독서 모임도 시작했는데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서울에서 느끼던 외로움이나 무료함이 전혀 없어요. 박성호 씨의 경험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소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은퇴 후 살기 좋은 지역, 선택의 기준은? 그렇다면 은퇴 후 정착지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다음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경제적 효율성, 적은 비용으로도 여유로운 삶이 가능한가? 의료 접근성,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가? 정신적 충만감, 자연과 문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지역이라면 은퇴 후 삶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정한 행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지는 단순히 거주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의 인생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앞서 소개한 속초, 담양, 제주도는 모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경제적 안정, 의료 인프라, 정신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지역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가장 맞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벗삼고 싶은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따뜻한 인간관계를 누리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답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20년, 30년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지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이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은 조금만 준비하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초의 바다, 담양의 대나무 숲, 제주도의 푸른 하늘 아래서 행복한 인생 2막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꿈을 설계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곤 합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경제적인 걱정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가죠.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가 겹치면 막막함은 배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60%의 은퇴 세대가 이런 경제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이 불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닮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만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불안 속 은퇴 생활.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60대라면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안이 더욱 커지죠. 일본의 경우 은퇴 세대의 약 60%가 이러한 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 불안과 싸우며 생활을 이어갈까요?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의 전략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본론 1. 절약과 재정 관리의 중요성. 첫 번째 사례는 일본의 다케시 씨입니다. 그는 은퇴 직후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연금 수령액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활비를 줄이고 소비 습관을 철저히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다케시 씨는 사소한 지출이 쌓여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직접 식재료를 사서 조리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큰 비용 없이 여가 생활을 즐기며 만족스러운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론 이 새로운 소득 창출의 방법. 두 번째 사례는 미나코 씨입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의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했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미나코 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취미였던 원예를 소규모 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자택에서 작은 식물을 키워 판매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홍보하여 안정적인 부수입을 창출한 것이죠. 그녀는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본론 3지역 사회와의 연결. 마지막으로 요시코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요시코 씨는 은퇴 후 심각한 외로움과 재정적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때때로 소소한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요시코 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생활의 활력과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결론 우리의 교훈.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전략적인 생활 관리, 창의적인 소득 창출, 그리고 사회적 연결은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은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은퇴 후에도 능동적으로 삶을 꾸려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가 다가올수록 누구나 한 번쯤은 과연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의 은퇴 세대 중 60%가 경제적 불안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은퇴 후 소득 감소,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삶의 안정과 활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생활비 절약 전략.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생활비 절약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란 쉽지 않죠. 다만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놀라운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케시 씨는 사소한 지출이 모여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지출을 철저히 점검했어요. 그럼 우리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볼까요? 먼저 한 달 동안의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필요하지 않은 소비나 중복된 구독 서비스, 외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절약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주간 식단을 미리 계획해 식재료를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식료품 구매를 줄일 수 있고 외식을 대신해 건강도 챙길 수 있죠.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저렴하거나 무료인 취미 활동은 비용을 아끼면서도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하고 미루지 말고 이번 주에 바로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을 찾아보세요. 소득 창출 아이디어. 나만의 재능을 활용하자.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부수입 창출입니다. 미나코 씨의 사례처럼 취미나 관심사를 부수입으로 연결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나만의 재능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이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손재주가 좋다면 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만큼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동영상 강의나 전자책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죠. 나한테 그런 재능이 있긴 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요리 비법을 자주 물어본다면 간단한 요리 교실을 시작해 볼 수 있죠. 사회적 연결망 강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오는 안정감. 세 번째 사례인 요시코 씨는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약간의 경제적 여유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은퇴 후에 특히 중요해져요.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인 불안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까지 함께 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해 보거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봉사는 타인을 돕는 활동이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얻는 정보와 네트워크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협력할 프로젝트나 부업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결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생활비 절약, 소득 창출,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방법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다케시 씨의 철저한 재정 점검, 미나코 씨의 창의적인 소득 창출, 그리고 요시코 씨의 사회적 활동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달 지출을 점검해보고 지역의 무료 강좌를 검색해보고 내 재능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은퇴 후의 삶은 걱정보다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